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최근 5년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공개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동간호 중에서 유아간호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아동간호는 매번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간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는 1에서부터 3세까지로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체중과 신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아에 비해 체중 증가는 현저하게 감소하나 단계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체중은 출생 시에 4배가 되고 2세 때는 성인의 키의 2분의 1이 되며 신장 증가가 체중보다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신체 비례를 보면 이세경에 가슴 둘레가 둘레를 초과하게 되어 몸통의 길이는 다리에 비해 길어지게 되고 가슴 둘레에서 좌우경이 전우경보다 크게 되고 복부는 미성숙한 복부 근육으로 올챙이의 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치아는 2세 반경, 20개의 전니, 유치가 완성이 됩니다. 감각 발달 중에서 시력을 보면 영아기 끝 무렵 양측 시력이 완전하게 발달되는데 깊이에 대한 인식은 학년 전기 때나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은 영아기 때보다 완전해지게 발달되고 감정은 기쁨이나 통증을 야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아의 인지 발달 측면을 보면 최근에 그리고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징적 사고라 하는 것은 가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으로 상징하는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가상놀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로 소꿉놀이와 병원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관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물이나 사건 속에 내재된 규칙이나 조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물이라도 다른 모양 그릇에 부으면 양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환론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을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로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유아의 정서적 발달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아에게 야뇨증, 즉 야간에 소변을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지적 발달 사항을 보면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대상 연속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성적 발달으로는 프로이트는 이 시기는 학문기라고 하였고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로 부모의 배변에 대한 태도와 훈련 방식은 유아의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아의 언어 발달은 언어력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2세에는 말하는 것을 즐기고 독백도 즐겨하게 됩니다. 만약 2세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알아봐야 합니다. 유아의 놀이는 18세경이 되면 친구들 옆에서 놀기는 하지만 따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 시기로서 혼자 독립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곁에서 놀고 있는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울려 놀기를 하게 되며 장난감에 말을 걸고 이야기함으로써 언어와 어휘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유아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은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아기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시 발생을 합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병원 입원이나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손가락을 빤다든가 배변을 잘 가리다가 다시 못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 해당됩니다. 분리불안은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정서 상태로 심한 경우 등교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분노 발작은 아이가 무엇인가를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떼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현상으로 보통 필요한 경우나 배고플 때, 아플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만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 발작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유분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끝난 아동이 부적절한 곳에 변을 보는 일이 1개월에 1회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거절증은 요구나 명령에 거부하는 것으로 싫어, 안 해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고집은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꺾지 않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예로 항상 사용하던 물건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유아의 특징입니다. 유아의 분리불안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항기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거부하면서 부모를 찾아 울부짖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절망기로 울지는 않지만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우울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리기, 거부기라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놀고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실에 적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 적응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하나는 부모와의 격리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기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영구적인 상처를 받는 일은 드뭅니다. 유아의 간호도끼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최근에도 과거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대소변 훈련은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에 하게 되는데요. 대변 훈련을 소변 훈련보다 먼저 시키게 되고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변은 12개월쯤 시작해서 18개월 정도에 가릴 수 있게 되고 소변은 16에서 18개월에 시작하여 24개월에 완성이 됩니다. 밤소변은 3, 4세가 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소변 훈련은 척수의 수초화로 항문과 요도 조인근의 수의적 조절 능력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시작해야 하는데요. 즉, 아동이 소변을 참고 어머니의 말에 협조할 수 있는 시기에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유아의 훈육을 위해서는 타임아웃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시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혼자 있으므로 지루함을 느껴 가족과 어울리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타임아웃은 최대 5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상과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유아기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상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은 열 손상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중독은 독성 물질이 적절하지 못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모 교육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로 손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원망적, 경멸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쫓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킨 행위 등입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의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6위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시설에 버리는 행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어른의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의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해야 하고 아동 양육이 힘들 때 친척,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법을 보면 울거나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도록 해야 하며 학대 현장에서 피하도록 하고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을 때 즉시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느끼는 부분은 분명하게 표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